안녕하세요. 에픽TV 성형외과 전문의 노영준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안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하안검의 합병증에 관해서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혈종입니다. 혈종은 쉽게 말하면 피가 고이는 건데요. 수술 후에 아주 드물게 피가 고일 수가 있습니다. 피가 고이게 되면 눈 밑이 부풀어 오르고 멍이 갑자기 심하게 드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일어납니다. 이는 보통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에게서 더 호발할 수 있고요. 집에 가서 이러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거나 정말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물구나무를 선다던가 너무 엎드려서 많이 잔다던가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하면서 닫아놓았던 혈관이 열리면서 피가 그 안쪽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피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피를 빼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문제없이 회복이 됩니다. 다만 그 피를 빼주시지 않고 계속 놔두시게 되면 추후에 외반증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바로 안검 외반증입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 안검 외반증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검 외반증은 한국말로 눈꺼풀 건말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눈꺼풀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면 안쪽에 있는 빨간 조직이 나오게 되고요. 건조해지고 눈이 시렵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도 동시에 문제가 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합병증입니다. 그럼 안검 외반은 왜 생기느냐?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른 경우입니다. 아랫눈꺼풀은 가장 바깥쪽에 피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피부에 받쳐주는 성질이 생각보다 꽤 셉니다. 근데 그게 피부가 약해지거나 수술 후에 약간의 부축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피부가 앞에 약해지면서 바깥으로 눈꺼풀이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른다기보다는 근육을 같이 컨트롤해서 잔주름을 없애는 방식으로 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주름을 너무 많이 개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다기보다는 좀 더 보존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환자분들께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가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혈종인데요. 수술 후에 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가 고이게 되면 그것을 바로 제거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피가 나중에 응고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물질을 그쪽으로 소환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는 물질들이 분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말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의 정상 조직들이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지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밖으로 말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혈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외반증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환자분 체질인데요. 체질은 결국은 안구와 이제 아랫 눈꺼풀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이 오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체크를 해요. 이학적 검진을. 먼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두 번째, 얼마나 당겼을 때 얼마나 떨어지느냐. 세 번째는 당긴 걸 놨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붙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랫 눈꺼풀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완전히 딱 붙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붙어 있으신 분들은 하안검을 하더라도 외반증일 확률이 적겠죠. 그리고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외반증의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근육을 뼈에 묶어주는 술식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이브리드라고 바깥에 피부만 절제를 하고 지방 재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환자 맞춤형으로 수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금을 틱하세요. 외반증은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생기게 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 결국 상처가 나게 되면 피부는 한 일주일 만에 붙어요. 근데 그 안쪽의 조직은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안쪽 조직은 계속 상처가 나았다가 다시 붙었다가 나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외반증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이 건말림이 생겼을 때 조직이 그때 가장 수축돼 있을 때고요. 그것이 한 6개월, 1년 지나면서 점점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이완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반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 기능적인 문제가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 눈물이나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다른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는 약 같은 거를 드시면서 좀 기다려보면 대부분이 호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부족한 피부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피부 이식인데요. 피부 이식은 보통은 가장 눈꺼풀에 비슷한 아래 눈꺼풀과 비슷한 부위 바로 윗눈꺼풀에서 피부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뭐 귀나 다른 부위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아래 눈꺼풀이 늘어지신 분들은 위도 늘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에도 조직이 많은 경우가 많고 그 피부를 이식을 해서 미용적인 문제는 물론이고요. 기능적인 눈부시고 눈물 나고 시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반증이 안 생기도록 수술 전에 충분한 검진과 수술 때 저희가 조심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안검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인 건 맞는데요. 동반된 합병증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에게 적합한 진단과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에픽TV 노영준 원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